자, 반갑습니다. 부동산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부동산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격, 물론 또 그래요. 지금 뭐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좀 심란하죠. 심란한 와중에 부동산 또한 심란한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인생살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제 재밌는 사실은 이제 강남 아파트 평당 분양가보다 이제 비강남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 가격이 더 오른다는 사실. 이 부분이 좀 특이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게 뭐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즉 강남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분양가를 묶어두는 거지, 이렇게 묶어두는 거. 그런데 이제 강남을 벗어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당 분양가를 건설회사가 올린다는 얘기고,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 강남 지역은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현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강남이 이렇게 쫙 이렇게 비싸야 되는데 오히려 비강남이 더 평당 분양가가 높은 경우가 이제 발생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보다 더 비싼 비강남 아파트의 분양가. 완전 뒤집어졌다. 뒤집어졌다. 완전 엎어졌다. 완전 꼬꾸라졌다. 그리고 판이 바뀌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헤레드 사무엘 씨는 이렇게 얘기해죠. 여기 나오는 헤레드 사무엘 씨라는 거는 이제 영국의 부동산 이제 사업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부동산 투자는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이다. 다시 한번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이다. 이 말을 역으로 표현할까요? 부동산 투자를 잘한다는 거는 항상 우리는 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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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입지, 입지, 입지가 중요하다.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과거의 이론이라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이론을 또 이렇게 여기다가 또 생성을 하면 위치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다? 타이밍. 즉, 사야 될 때 사고 팔아야 될 때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제일 중요한 건 입지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타이밍이다.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와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하면 사야 될 때 팔아먹었어. 어, 나는 3억에 팔았는데 이게 1년 지나니까 4억 5천, 5억이 됐어. 속상하죠. 나는 30억에 팔았는데 요게 1년, 2년 지나서 50억이 됐어. 속상하잖아요. 그 뒤부터는 내가 판 아파트를 쳐다도 안 봐. 그쪽 방향으로도 쳐다도 안 봐. 아무튼 부동산 투자는 로케이션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처럼 부동산에 투자에 있어서 로케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은 상품이 아니라 위치에 대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동산의 가격이란 거는 건물을 놓고 평가하는 게 아니다. 뭐를 놓고 평가한다? 그냥 입지를 놓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의 가격을 오로지 건물만 놓고 평가를 한다면 서울 강남에 있는 32평이나 대전광역시에 있는 32평 아파트나 시골에 있는 32평 아파트나 가격은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왜냐하면 32평 아파트를 놓고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강남에 있는 32평 아파트는 매매 금액이 예를 들어서 60억, 70억을 하는데 대전에 있는 아파트 30평대는 예를 들어서 5억, 6억이 하는데 시골에 있는 32평 아파트는 뭐 2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격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가격 차이 나는 이유는 단 하나, 뭐다? 입지. 그만큼 입지가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수익은 타이밍이 아니라 입지 선택에서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 이론은 이제 1900년도 초반의 얘기고 제가 주장하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수익 타이밍은 입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뭐도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즉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때 나와야 돼.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큰일이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입지가 중요한데
요즘 이제 재미난 뉴스들이 뜨고 있잖아요. 강남보다 더 비싼 비강남권라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강남보다 더 비싼 노량진 아파트 59제곱미터 분양가가 21억이나 하고 이제 84제곱미터가 이제 2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구독자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죠. 저의 방송을 듣는 분들은 훌륭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밝게 나아가기 위해서 또 제 방송의 특징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지혜잖아요. 또 이러한 부동산에 관한 지식과 지혜를 넓힘으로써 우리가 행복하자, 우리가 잘 사자 그런 의미로 방송하는 거니까 잘 살기 위해서 이 방송을 구독하셨다. 지금도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방송에 구독하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 초고수도 있지만은 고수도 있지만은 또 뭐다? 하수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부동산 붙자도 모르는 분들이 또 이 방송의 구독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강의를 살짝 해드리면 이 59제곱미터라는 거는 그냥 평으로 따지면 몇 평이다? 23평이다. 이건 그냥 외우는 거예요. 59제곱미터는 몇 평이다? 23평. 그리고 84제곱미터는 몇 평 아파트다? 32평 아파트. 그러면 이 59하고 요 84의 개념이 뭐냐 하니까 아파트에 있다는 이거 뭐다? 전유 부분의 면적이에요. 그래서 집합 건물이 있대, 아파트에 있대는 아파트 평당, 아파트 평을 분양 평수를 따질 때는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전유 부분이라는 거는 안방, 작은 방, 또 중간 방, 부엌, 거실 이게 전유 부분. 공유 부분이라는 거는 우리 101동 702호에 들어오기 위해서 계단을 이용해야 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돼. 복도를 이용해야 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공유 부분이죠.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아파트는 전유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59, 84 이게 어디 기재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는 거고 이러한 면적이 또 어디 기재가 된다? 또 어디 기재된다?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또 아파트 분양계약서는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라고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우시는 거예요. 59제곱미터는 23평, 84제곱미터는 32평. 또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님, 저희 집은 84제곱미터인데 32평이 아니라 34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꼭 계셔요. 그거나, 응? 응. 엇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뭔가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하니까 아니,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얼마? 20억대. 강남에 있는 아파트 분양 가격이 20억인데,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아파트 분양 가격이 22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입지로 따지면 강남이 좋다? 동작구가 좋다? 아니, 그냥 솔직히 말하면, 아니, 그냥 뭐 강남구가 좋지 않습니까? 노량진동이 좋다? 잠원동이 좋다? 잠원동이 낫겠죠. 그러면 가격이 잠원동이 예를 들어서 22억이고, 노량진동이 20억이라면 그나마. 근데 이건 이제 거꾸로 됐다. 이제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다? 뒤집어졌다. 음. 그러면 노량진이 앞으로 잠원동보다 더 괜찮은 입지로 바뀌는 거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러한 원인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요 서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묶이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그 분양가 상한제가 뭡니까, 교수님라고 여쭤보시면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부 개입. 이 부동산 가격, 평당 분양 가격 너무 올라가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지역은 분양가를 정부가 규제를 하겠다. 이런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되는 금액에 비해서 한 10%에서 40% 정도로 낮춰서 분양하게끔 하는 지역이 분상 지역. 그래서 분상이라는 거는 분상.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줄여서 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 중에 놓고 본다면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서초동 아파트 한 평당 가격이 7,800만 원. 이거 한 가지 또 외우자고요. 뭘 외우냐면 아파트 가격은 토지 가격은
한 평당 금액으로 책정한다. 한 평당 금액, 한 평당. 그래서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와 서초동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이 7,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평당 분양 가격이. 그런데 동작구 노량진동 아파트, 또 흑석동 아파트가 평당 분양 가격이 얼마? 8,4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거 그냥 뒤집어진 거죠. 거꾸로 된 거야. 역전된 거야. 판이 바뀐 거야. 이제부터 노량진동 흑석동이 올라간다. 요 얘기는 아니에요. 요 얘기는. 근데 입지가 그렇게 중요한데, 아니 왜 평당 가격은 왜 동작구 아파트가 강남구 아파트를 따라잡았습니까? 추월했습니까? 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러한 원인은 바로 뭐다? 요러한 원인은 분양가 상제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 평당 분양가보다 더 비싼 비강남 아파트 분양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분양가 상제를 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어, 분상으로 하게 되면 지금 강남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자, 첫 번째로 본다면 당첨자 입장에서는 강남 아파트를 분양해서 했는데 막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내가 1등이 됐어. 당첨이 됐어. 그러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행복하죠. 왜냐하면 주변 아파트의 매매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억인데 나는 이 아파트를 20억에 낙찰받았어요. 왜? 분양가 상제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구축 아파트가 32평이 예를 들어서 30억에 거래가 되는데 새 아파트가 20억에 분양을 한다. 이거 당첨됐다. 그럼 그 자리에서 뭐다? 10억을 버는 거예요. 말도 안 나와. 한꺼번에 10억. 그래서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되는 지역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강남 아파트는 뭐다? 로또 아파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는 뭐다면 분양하려고.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되는 아파트에 분양하려고 청약 광풍이 일어나고요. 수요가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 아파트는 미어 터져. 분양받기 위해서. 왜? 10억 떨어지니까 미어 터진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비강남 아파트, 그런데 이제 강남 아파트 중에 또 강남 아파트는 또 뭐다? 분양 금액이 비싸잖아요. 또 15억 이상은 대출 규제가 있고. 그러니까 뭐다? 현금 부자만 이제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강남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 분양받고 싶어. 그런데 돈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금 부자들만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뭐다? 양극화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발생되었다라고. 그리고 조합원 입장, 아니 이제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하든 이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높게 하면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버렸어.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니까 분양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다? 조합원의 재산 가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 조합원의 재산권이 뭐다? 침해가 오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 문제가 왜 발생하냐니까 아니 주변 아파트 시세는 30억인데 우리 아파트를 20억에 분양해야 돼. 그럼 뭐다? 주변 아파트보다 시세를 싸게 분양하잖아요. 따라서 조합원 입장이라면 분양가보다 적게 평가하기 때문에 내 재산에 대한 침해가 발생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튼 분양가 상제, 이것 때문에 또 어?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꼭 강남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주 테크노폴리스 지역도 뭐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 평당 가격은 1,600만 원인데 새 아파트가 1,250만 원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아파트 분양 받아야 된다, 받으면 안 된다? 분양 받아야죠. 그 분양가 상한제되는 지역 시세보다 싸게 사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꼭 강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 음, 해결책.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면 되겠네요. 또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버리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강남 아파트 평당 분양 가격이 2억짜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평당 분양 가격이 올라가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아두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조차 인위적으로 막는 것조차 해결을 해버리면 분양가가 더 고분양가가 된다.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겠죠.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다라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해결책은요. 그냥 전국을 시, 군, 면, 업 다 포함해서 모든 아파트를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해버리면 그죠? 이런 현상은 발생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시골에 있는 아파트, 대전에 있는 아파트, 대구에 있는 아파트, 음, 부산에 있는 아파트, 안 그래도 미분양이야? 아니, 미분양인데 분양가 상한제까지 해버리면 더 미분양이 증가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경제가 망가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경기가 중내산해하는 입장인데 부동산 경기까지 더 어, 망쳐지면 우리나라가 힘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제. 아니 해결 방법은 분양가 상제 전면 실시 아니면 전면 해제인데 두 개 다 쓰기가 애매하다. 음.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방법이 있다면 이제 뭐냐 하니까 채권 입찰제라는 게 있어요. 채권 입찰제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판교, 아이고 판교 아파트 분양할 때 난리 났잖아요. 판교 아파트 분양할 때 싸게 분양해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아니 주변 아파트의 매매 금액은 7억인데 판교 분양가가 4억에 분양했으니까 이것도 로또잖아요. 그 당시에 3억이나 차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판교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 사실 대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전입신고가 성남으로 돼 있더라고요. 왜? 판교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 미어 터진 거야. 그래서 그때 꺼낸 카드가 뭐다? 채권 입찰제. 판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뭐다? 채권, 국민주택 채권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국민주택 채권을 뭐 100만 원, 200만 원 할인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국민주택 채권을 이제 사야 되는데 1억, 2억 이런 돈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이 채권 입찰제 높게 쓴 금액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 돈, 채권 입찰제를 통해 모은 돈을 뭐 한다? 또 국민주택 아파트, 임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건 되거든요. 따라서 로또 분양, 이 차익을 이 로또 금액만큼 들어오는 이 차익을 채권 입찰제로 이제 만회하겠다. 이제 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음에 채권 입찰제라는 얘기를 가지고 또 한번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건 경험이 있어야지 얘기하시는 거니까 실제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를 시청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봬요.